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되고 있는 크립토 마토. 일단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오늘 금과 오일도 반등을 하고 있죠. 다 함께 손을 잡고 나란히 즐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는 있는데 42,000달러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48,800달러. 그러나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보다 더 힘찬 도약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800달러를 뚫었고 어제 호재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면은 다른 알트들도 종종 그 힘을 받지 않습니까? 기대가 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상률이 기존의 인플레이션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한편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준보다는 정직합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분기에 약 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4% 드립 치고 있죠. 내년에 2% 드립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구라가 입에 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합의 협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측에서는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자체 거래소까지 설립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입법 감독 태스크포스 의원인 알렉산더 야쿠복프스키는 이야기하기를 러시아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물어뜯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불법 자금들을 숨기기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닥달하면서 어거지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다르게 풀이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자금마저도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에서 태어났었으면 딱 맞는 삶의 환경이 조성됐을 텐데 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닥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중국으로 이민 가.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채권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매체에서는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계속되는 난장판. 과연 러시아는 계속되는 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우호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주지사와 미국 상원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는 주장하기를 지난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된 채용 공고만 약 400% 증가했다. 해당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다. 우리 뉴햄프셔주가 암호화폐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미국 도시들 및 주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와이오밍주, 미주리주, 도시로는 당연히 마이애미 등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밝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산업의 미래가 밝으면 당연히 투자금이 몰리겠죠. 톰리가 이끄는 펀드 스트렛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를 암호화폐 업계가 매 주마다 8억에서 2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지난 2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무려 40억 달러 상당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돈이 암호화폐 업계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이더리움 개발재단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투자금이 어디로 투자가 되는지를 잘 지켜보신다면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신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락, 그는 얼마 전에 사실 비트코인은 버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2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당분간은 나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아가리 벌리는 것을 포기한 것일까? 그냥 속편하게 분할 매수하셈.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의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기능이 바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결제 수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또 다른 매집에 관련된 소식, 루나의 개발업체죠. 테라랩스에서 최근에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무려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3%나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집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네요. 도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축적된 비트코인이 추후 단기 UST 상환금 지급 및 탈중앙화 외환 준비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 같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되면서 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게 될 것이고,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될 것. 자, 과연 SEC가 순순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보다야 이 양반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소재 IT 스타트업 중에 퍼비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 내에서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를 시스템에 통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뭐 커피 머신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사실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기술이 계속해서 상용화되고 퍼져나가게 된다면은 점차 비트코인을 활용한 라이트닝 네트워크 소액 결제가 인기를 띠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기 마련이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추세 저항에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RSI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블레이크라는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둘은 저항들을 뚫어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비트코인 이 전체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RSI도 그렇고 주봉 맥D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상승 크로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주봉 기준 맥D 크로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또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지금 비트코인 방향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양쪽 46,000달러를 뚫고 올라가거나 혹은 33,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방향성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와리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부디 위로 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겠는데, 다음으로는 좀 약간 과장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프랙탈 비교 분석인데요.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부디 꼭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이른 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흘러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거대한 상승이 예상이 되죠.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른 후에 나중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나은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기류를 타고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원숭이 NFT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NFT인데, 이번에 얘네들이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드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몽땅 올라섰다가 훅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NFT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이 지급이 됐기 때문이죠. 개인당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치 상당의 토큰이 에어드랍이 됐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올랐다가 훅 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식을 왜 들고 왔느냐? 제가 보통 이 NFT 코인 관련된 소식은 많이 전달해드리지 않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한탕 이렇게 헤쳐먹고 빠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래소들의 상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크라켄, 큐코인, 후오비, 바이빗, 게이트.io 그리고 크립토.com까지 여러 메이저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탕 해먹고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거래소들 사이즈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NFT 같은 경우는 관련 P2E 게임도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에이프코인, 원숭이 코인이 또 게임 내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일단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작년에 나온 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에서 토큰 셀러 9,2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참여한 투자자들이 좀 나름 쟁쟁합니다. FTX 벤처스, 3Arrows 캐피탈 등등이 다 함께 참여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소식. 어제 컨센서스 재단의 이더리움 대량 매입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30만 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참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30만 2천 개의 이더리움들이 조만간에 락업이 되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최소 3개월 동안 락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을 높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달러 차트 뿐만 아니라 사토시 차트 또한 최근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샌드박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자, 그런데 많아도 질 수 없다. JP모건에 이어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 거래소도 마나의 오아시스 교토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시바 코인이 6억 달러의 시바를 조만간에 소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바이낸스가 더 이상은 신규 가입자를 일단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캐나다 거래소들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따낸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테더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더가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짧게 짜투리 소식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전달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오늘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요. 부디 기분 좋은 주말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